최근에 2023년 세계 행복지수를 본 적이 있어요. 총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23년 기준 57위를 기록했고요. OECD 38개국 중 36위를 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행복 최하위권이라는 소리죠. 그와 대조적으로 핀란드는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꼽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제 마음 상태를 되돌아봤어요. 과거에는 마냥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 선택에 대한 후회도 많았고 닥치지 않은 미래를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을 떠올려 보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난 왜 지금 행복하지? 일상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본 것 같아요. 그 생각들을 한번 글로 적어봤는데 크게 3가지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크기보다 횟수를 선택한다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빈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먹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저렴하게 행복 빈도를 높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힘든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엄청 무겁잖아요. 하루에 해내야 될 업무만 수십 개이고 표정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처럼 바뀌어가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때 중간중간 작은 행복 요소들을 세워두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친구들과 술자리를 떠올린다거나 내일 저녁에 먹을 바삭한 치킨을 떠올린다거나 가족과 함께 떠날 벚꽃 나들이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처럼 사소하지만 본인이 작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주 1, 2회 정도씩 심어두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 말을 듣는데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여러 번 느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중 행복 하나가 바로 집 근처 찜질방 다녀오기예요. 한 번 방문할 때 10,000원이면 목욕도 하고 찜질을 할 수 있는데 집 근처 사는 친구와 한 번씩 다녀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뻑적지근한 몸을 뜨끈뜨끈한 물에 담궈두면 으아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친구와 식혜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누가 보기엔 그냥 별거 아닌 행위 같은데 저에겐 정말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 일상의 즐거움 중 한 가지는 아내와 매일 저녁마다 하는 산책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몸이 정말 녹초가 되잖아요. 저녁밥까지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한 게 그대로 잠들고 싶은 순간이 많은데요. 저희 부부는 언제부턴가 저녁에 매일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시간인 거죠. 일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등 수다를 떨다 보면 진지한 얘기까지 또 이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한 번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오빠랑 저녁에 이렇게 걷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 말을 들은 저는 그렇게 말해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 또한 같은 행복을 많이 느껴요. 이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행복은 거창하고 비싼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이 반복할 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요. 두 번째는 SNS를 줄인다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특히 2030 세대들에게 SNS 하면 인스타그램을 빼놓고 얘기하긴 힘들 거예요. 저는 원래 인스타그램의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2023년 1월부터인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저는 단순히 제 일상을 업로드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용도는 아니었고요. 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돈도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약 1년이 지났을까요?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 어찌됐건 간에 다른 사람의 피드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 팔로워 수가 1만 명인데 나보다 팔로워가 적었던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니 괜히 불안해졌어요. 또 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달리면 그게 마음이 또 불편하더라고요. 브랜드용 SNS 계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저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약 3개월 전부터는 SNS 소통을 거의 끊다시피 하게 됐어요. 내 메시지에 집중하고 내가 기록을 쌓아갈 수 있는 창구로만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스타 계정 관심도는 명확하게 줄어들었어요. 좋아요 수는 형편없이 떨어졌고 댓글 자체도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처음에는 그 모습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줄여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제 행복도가 올라감을 느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SNS부터 줄여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작은 성공을 반복한다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작은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형성하고요. 그 습관이 지속되면 자존감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 높아진 자존감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경험하시나요? 성공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걸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작은 성공은 말 그대로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성공 중 하나가 바로 푸시업 40개예요. 예전에 영상 콘텐츠로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약 8개월째 지속 중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에 매일 이불 개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간에 몇 번 빼먹긴 했지만 횟수로는 거의 4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곤 해요. 하루에 푸시업 40개에서 근육이 붙냐? 아침 이불 개면 뭐가 좋은데? 비밀의 법칙 저자인 로버트 콜리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제가 하고 있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참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근육 운동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불 개기를 해서 얻는 게 뭐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 두 가지 루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작은 성공 경험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작게나마 팔굽혀펴기를 반복함으로써 저는 약 240일째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요. 아침에 매일 이불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별거 아닌 행위들이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네요. 이처럼 저는 크게 이 세 가지 덕분에 더욱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행복의 크기에 집중하기보다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도록 빈도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할 것들이 넘쳐나는 SNS를 줄인다. 세 번째로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작은 성공을 반복한다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창하고 커다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내 가까운 주변을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럼 어느샌가 방긋 웃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석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